안녕하세요. 복리로 부자 되는 남자 복부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나이, 같은 해에 입사. 그런데 퇴직할 때 누군가는 1억을, 누군가는 3억 이상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는 바로 퇴직연금의 선택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익숙하실 텐데 퇴직연금은 생소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 매월 월급의 일부를 떼서 회사가 따로 보관합니다. 이게 퇴직금이죠. 퇴직금이란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직원들에게 빌린 돈이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회사가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가만히 묵혀두기가 싫겠죠? 이자를 받든지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다른 곳에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금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사용했어요. 그러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IMF 사태 이후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두지 않고 장부에만 기록해두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했죠. 당시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금을 사내 유보금 형태로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날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기업의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죠. 그리고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는 중견기업 이상에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개인퇴직연금인 IRP와 퇴직금을 적립하는 DB, DC로 구분됩니다. IRP는 퇴직금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계좌에 입금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IRP는 의무적으로 꼭 만들 필요는 없어요. 반면 DB, DC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만 해요. 이제 DB와 DC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DB를 확정급여형, DC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러요. 이름부터 어렵죠? 쉽게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관리하고 DC형은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는 매년 연봉의 12분의 1만큼의 금액을 회사와 분리된 금융기관의 돈을 예치하고 퇴직 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DB는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회사는 매년 적립한 금액과 무관하게 이 계산법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회사 이익도 늘어나게 되는 구조예요. DC는 매년 적립되는 퇴직금을 본인이 ETF, 예금 등 알아서 투자하면 돼요. 본인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DC가 더 좋을까요? 자, DB가 더 좋을까요?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직장인인 철수와 영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은 입사 동기예요. 철수는 재테크는 어려워서 모르겠고 회사가 다 알아서 운용해주는 DB에 가입했습니다. 영희는 DB와 DC를 꼼꼼히 비교해 본 후 DC를 가입했습니다. 30년 후 이 둘의 퇴직금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둘 다 입사 초봉은 연 3천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5년마다 승진을 하고 승진 시 임금이 10%씩 오른다고 할 때 철수의 퇴직금은 약 1억 3,300만 원이 됩니다. DB는 퇴직금을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마지막 급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이제 영희를 살펴볼까요? 영희는 DC 계좌에서 S&P 500 ETF를 투자했습니다. 연평균 7%의 복리 수익으로 영희의 퇴직금은 3억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철수와 비교해서 영희는 퇴직금을 무려 3배 가까이 많이 받게 되었네요. 이렇게 똑같이 입사를 하고도 퇴직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DB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개인이 신경 쓸 건 없어요. 하지만 DC형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DC형 상품을 가입한다고 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은행과 보험사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맞고 증권사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같은 DC 계좌라도 금융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이 달라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금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해요. 펀드도 셋 다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펀드는 ETF가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고 선취, 후취 수수료가 붙으며 중간에 해지하면은 중도환매 수수료를 떼는 그런 펀드예요.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나이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펀드랍니다. 예를 들어 30대 때는 공격적으로 주식에 90%, 채권에 10% 비율로 투자하고 50대 때는 주식과 채권에 5대5로 비중을 조절해 주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말은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TDF도 보험사, 은행, 증권사 모두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TEF는 증권사만 투자가 가능해요. 펀드인데 주식처럼 사고팔고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엄청 저렴한 상품이죠. 보험 상품은 당연히 보험사만 가능하겠죠.
모든 보험이 그렇듯 초반에 이런저런 수수료를 떼고 보험사 이익까지 챙긴 후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니 이자가 상당히 낮겠죠. 그래도 끝까지 유지한다면 원금 손실은 거의 없으니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에게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ELS, DLS는 정해진 지수나 자산 가격이 일정한 범위에 있으면은 수익이 생기고 아니면은 손실이 생기는 상품입니다. 자, RP는 환매 조건 부채권인데 말이 어렵죠?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고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그 채권을 사가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단기 예금 같은 상품인데 근데 거치 기간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고 이율이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매년 임금이 7% 이상 인상되면 DB가 유리합니다. 회사를 다닌 지 오래되었고 승진이 어렵고 임금 인상률이 낮다면 DC가 유리합니다. 곧 임금 피크제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DC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이 투자를 잘해서 연 7% 이상 수익에 자신이 있다면 DC가 유리합니다. 자, DB에서 나온 수익은 개인에게 주지 않고 회사가 가져갑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